광개토대왕이 즉위하던 때 고구려의 영토는 이미 한반도 북부와 만주 일대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위에 오른 후 고구려는 그 영토를 더욱 확장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남으로는 백제, 동으로는 신라, 북으로는 거란과 부여, 서쪽으로는 요동과 연나라까지 군대를 진출시켜 고구려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넓혔습니다. 그의 군대는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이북 지역을 확보하고 신라를 도와 외와 가야 연합군을 격퇴했습니다. 또한 거란족과 동부여를 정벌하여 북방의 안정을 꾀했고 요동 지역으로의 군사적 진출을 통해 고구려의 서쪽 국경도 확장시켰습니다. 광개토대왕의 군대가 한 번이라도 진출한 지역은 광범위했으며 그가 살아생전에 확장한 영토는 한반도와 만주, 요동을 아우르는 광활한 영역에 이르렀습니다. 광개토대왕은 18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르자마자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가뭄과 흉년, 기근으로 인해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졌고 민심은 극도로 흉흉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기근이 극심하여 사람들이 서로를 잡아먹는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나라의 상황은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광개토대왕은 나라의 안정과 백성의 지지를 얻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결정은 10여 년 전 거란족의 침략으로 포로가 된 고구려 백성을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즉위하자마자 광개토대왕은 거란족을 상대로 신속하고 강력한 정벌을 단행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고구려군은 거란족을 패퇴시키고 거란의 포로 500여 명을 사로잡으며 그들이 잡아간 고구려 백성 1만 명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성과를 넘어 백성들에게 광개토대왕이 그들의 안전을 지키는 신뢰할 만한 군주임을 확인시켜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신뢰를 얻은 광개토대왕은 이를 발판으로 고구려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러한 결단은 그가 즉위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광개토대왕은 남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백제는 고구려의 남방을 위협하던 강력한 세력으로 고구권왕이 백제와의 전투에서 전사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패배는 고구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고 광개토대왕은 이를 극복하고 복수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한강 이북 지역을 공격하여 백제의 요충지 관미성을 비롯한 10여 개성을 신속히 점령했습니다. 관미성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로 이곳을 차지함으로써 고구려는 남쪽으로의 군사적 영향력을 크게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영토 확장을 넘어서 고구려가 백제의 군사적 우위를 확립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광개토대왕은 남방의 방어를 강화하고 고구려의 국력을 한층 더 견고하게 다지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백제의 아신앙은 고구려의 강력한 공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연이은 패배와 한강 이북의 주요 성을 상실한 백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아신앙은 결국 항복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고구려의 신하가 될 것을 맹세하며 백기를 들었고 왕족과 대신들이 볼모로 잡혀가는 정치적 굴욕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 항복은 고구려가 남쪽에서 군사적 패권을 확립하는 결정적 순간이었으며 백제와 고구려 간의 힘의 균형을 완전히 뒤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거란족과의 첫 정벌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방에서 노략질을 일삼던 거란족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두 번째 정벌을 단행했습니다. 첫 번째 정벌이 백성들의 신뢰를 얻고 고구려 내부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정벌은 고구려의 국경을 더욱 단단히 하고 북방의 전략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특히 염수 지역은 소금이 풍부한 중요한 요충지로 이 지역을 고구려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큰 목표였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이번에도 신속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거란족을 몰아붙였고 염수 지역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소금은 고대 사회에서 군사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원이었기에 이 지역을 장악함으로써 고구려는 경제적 기반을 한층 더 튼튼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염수 인근의 유목민 마을들도 고구려의 군사력 앞에 굴복했고 그들의 자원과 노동력은 고구려로 흡수되었습니다. 이 승리는 고구려가 단순히 영토를 확장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군사력과 경제력을 동시에 확보하며 국력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성과로 기록되었습니다. 거란족은 더 이상 고구려의 위협이 되지 못했고 고구려는 북방의 안정을 완전히 다지며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으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졌습니다. 백제와 거란족을 제압한 광개토대왕은 이제 북쪽의 또 다른 강적, 연나라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연나라는 당시 고구려의 북방 확장에 큰 장애물로 작용했으며 고구려와 연나라 사이의 긴장감은 이미 고조된 상태였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이 위협을 제거하고
고구려의 북방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연나라와의 전투에 나섰습니다. 고구려군은 연나라와의 격전 끝에 요동 지역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지역은 고구려의 전략적 요충지로 동북아시아에서의 고구려의 영향력을 크게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나라는 고구려의 군사적 압박에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고, 고구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북방에서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이 승리를 통해 고구려를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의 통치 아래 고구려는 강력한 군사력과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후대의 광개토대왕은 고구려를 넘어 한반도 전체의 위대한 군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는 18세의 나이에 즉위하여 고구려의 영토를 크게 확장하고 주변국의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고구려를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백제와 거란, 연나라와의 전쟁에서 잇따른 승리를 거두며 그의 통치 아래 고구려는 그 어느 때보다도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업적은 단순한 정복에 그치지 않고 고구려 내부의 안정과 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군사적 리더십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출하는 등 백성들에게 신뢰받는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후대의 역사서는 그를 국토를 수호하고 확장한 위대한 군주로 칭송하며 그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의 리더십은 고구려의 전성기를 여는 토대가 되었고, 그가 이룩한 영광은 장수왕에게 계승되어 고구려의 장기적인 번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야말로 넓은 땅을 열어낸 왕으로 한민족의 역사에서 길이 빛나고 있습니다.